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지난번에는 이제 레슨 4까지 했고요. 지금 이제 레슨 5, 이제 성공 습관, 사업 설명, 이제 explain the business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는 이제 사업 설명인데, 뭐 회사 소개, 그리고 비즈니스 소개가 이제 다 포함되고 제품 소개까지 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STP, 사업 설명을 이제 STP라고 하는데 이제 show the plan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show the product, 제품을 보여주는 것도 이제 STP죠. 그리고 show the people, 사람을 보여주는 거, 내가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거, 이것도 이제 이 사업 설명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STP, 사업 설명은 필수적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필수적인데 왜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애터미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업자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STP를 안 하면 사업자가 안 생겨요.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제품만 쓰면 이게 소비자가 계속돼서 한 10년 정도 애터미 제품을 썼어요. 근데 이분한테 사업 설명을 안 하고 이 사업 비전에 대해서 안 알려주면요. 이분은 그냥 10년 동안 소비자밖에 안 돼요. 사업에 대해서는 별로 어,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책임은 누가 지냐면은 이제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알려주신 분이 이 사업 설명을 안 하거나 아니면 못 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제 소비자분이 이제 기회를 놓치는 거죠.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고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설명은 이제 필수적인 거죠. 자, 1대1 사업 설명의 달인되기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1대1 사업 설명은 뭐냐면 누군가를 이렇게 만났을 때 우리가 사업 설명이라는 게 뭐 무슨 거창하게 뭐 이렇게 막 PPT 띄워놓고 또 막 한 뭐 센터 같은 데서 마이크 들고 1시간 정도 뭐 예전에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한 7, 8년 전에는요. 사업 설명을 2시간 했어요. 한번 붙잡히면 2시간씩 들었어야 되는데 이제 요즘 많이 이제 간략화가 많이 됐죠. 자료도 많고. 그런데 그렇게 그런 거창한 어떤 사업 설명을 생각하시지 마시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회사 자랑, 우리가 한 번에 회사 자랑도 하고 제품 자랑도 하고 뭐 스폰서 자랑도 하고 이걸 다 하겠다고 하지 말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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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에 대해서 비전을 주시라는 거죠. 결국은 이 사업 설명을 다른 말로 하면은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그러니까 제품도 자랑하고 뭐 스폰서도 자랑하고 회장님 자랑도 하고 뭐 이번에 우리 애터미 회사가 이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고 유동성이 엄청나게 뭐 대기업보다도 더 좋은 그런 유동성을 얻었다고 이제 신문에 났거든요. 뭐 이런 거 이제 내가 정보를 들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어, 소비자들이나 또 그 관심 소비자분들한테 내가 이제 자랑을 계속 해놓는 거죠. 스폰서 자랑도 좀 해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쌓여요. 여러분 절대 애터미 사업은 한 방에 뭘 어떻게 하겠다. 이분을 내가 나하고 지금 10년지기, 20년지기이기 때문에 이분을 내가 내 이번에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어. 그러면 이제 나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모힘도 4세트 사줄 거고 앱솔루트도 1세트 사줄 거고 그리고 내가 부탁하면은 회원가입도 할 거고 그리고 석세스 아카데미도 올 거야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한 방에 뭔가를 해결할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개모임이라든지 아니면 동창들 모임이라든지 가족들 모임에 가서 한 방에 뭔가 해결하려고 나 애터미 하는데 나 도와줄 사람, 회원가입할 사람, 제품 쓸 사람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한테는 불리한 곳에 가서 그 말씀을 섣불리 했다가 진지하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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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축적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한 방에 뭔가 하려고 했다가 역풍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애터미 사업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1대1 사업 설명 내가 자랑하는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사업 설명도 코어 해서 습관이잖아요. 무슨 습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벌 구이 이후에 이제 스폰서에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스폰서한테 소개해 준다는 게 쇼더 피플이에요.
나의 사람들을 이제 스폰서분한테 이제 소개시켜 주는 거죠. 이 쇼더 피플을 하는데 그냥 무턱대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자기가 약속을 해놨어요.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요. 스폰서님 좀 가주세요. 누구세요? 그럼 일단 가보시면 안 돼. 일단 가보시면 안다 그러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또 보면은 저분은 나에 대해서 소개를 못 들었어요. 누구세요? 혼자 온다 그러지 않았어? 막 그래요. 말씀 안 드렸어요 혹시? 저기 바빠서 말씀 못 드렸대. 이게 뭐냐면 자기가 괜히 누구 데려온다 그러면 야 오지마 오지마 이런 말을 들을까 봐 그러니까 몰래 또 데려간 거예요. 스폰서를. 그래서 갔어요. 그 대면을 했어요. 꾸어다는 보리자루처럼 이렇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아주 불편해하고 혼자 오지 왜 둘이 오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떤 설명이나 스폰서에 대한 소개나 아니면 분위기나 이런 게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스폰서를 데려다 놓고 스폰서님 이제 제가 소개시켜놔서 이제 해주세요. 제품도 들어가고 회원가입도 시켜주고 석세스 초대도 다 해주세요. 그건 안 되죠, 여러분. 그거는 생고기 심는 거예요. 여러분, 스폰서한테 밥을 대접하는데 숯불이 없고 숯불을 이렇게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생고기 놔두고 돼지고기 씹어 먹으라고 하는 거 똑같아요. 그분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 소비자분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대접을 해주는데 생고기 먹으라고 하는 것도 내 잘못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폰서분들을 에게 쇼더 피플을 하기 전에 본인의 1대1 사업 설명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사업 설명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랬죠. 그리고 사업 설명은 이제 또 이제 1대1 사업 설명은 내가 조금씩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내가 이분한테 좀 본격적으로 제품도 좋아하시고 좀 어느 정도 좀 이분한테 제대로 된 사업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시면 스폰서분하고 팀워크로 가셔서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을 할 게 아니고 제3자 전문가 그 중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폰서님에 대한 자랑을 많이 해놨겠죠. 우리 스폰서님 지난번에 한번 봤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분이 지금 한 몇 년 만에 뭐 이렇게 연봉 1억이 되셨는데 하면서 또 이렇게 설명도 하시고 자랑을 많이 해놓은 상황에서 스폰서님한테 부탁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스폰서님이 사업 설명하는 어떤 센터에 이렇게 모시고 온다든지 해서 팀워크로 하시라는 거죠. 그게 이제 호일러 법칙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어떤 힘을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전문가의 힘을 빌려서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걸 아시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께 미션을 드린다 그러면 3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초기 사업자분들이죠. 오늘 이제 말씀 들으시는 분들 보면 오늘 이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3개월 이내에 이제 결단을 하는 거예요. 30명 이상한테 STP를 하겠다. 예, STP는 쇼더 플랫, 쇼더 피플, 쇼더 프로덕트 세 가지 다를 말씀드리는 거죠. 이 30명 정도를 석 달 이내에 내가 사업 설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럼 제품 체험도 되고 시켜줘야 되고 그죠? 그리고 제품의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스폰서님한테 소개도 시켜주고 그죠? 이런 행동들을 하겠다라고 미션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분명히 뭔가 성과가 있으실 거예요. 직급도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석 달 동안 이 30명한테 STP를 하고 활동을 하시다 보면 후원하다 보면요. 최소한 5명에서 10명 정도의 관심 사업자는 나오더라고요. 이거 제가 통계를 뽑아봤거든요. 이거 안 하시면요. 안 하시면 좀 적게 나와요. 그리고 한 명도 안 나올 수 있어요. 이 30명을 못 채우는 상황에서 찔끔찔끔 하다가는 관심 사업자 아니고 그냥 소비자들만 쭉 있고 관심 있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걸 안 하면. 예. 제가 이거 다 경험적으로 해본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냥 3개월 내에 30명한테 STP 한번 해보자. 예. 요 어떤 목표를 한번 잡아보십시오. 자, 1대1 사업 설명은 뭐 제가 이렇게 뭐 회사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또 뭐 저기 제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뭐 다단계하고 애터미 비교도 해주고 이걸 한 번에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요런 항목들을 이야기해 주시라는 거죠. 꾸준히. 그러니까 꾸준히 내가 만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그래서 야, 저 애터미 어떻게 생각해? 하면 제품은 좋은데 뭐 다단계 아니야? 그거 다단계 좀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러면 그러면 네가 다단계로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니즈를 파악한 거죠. 이분이 뭐에 대해서 조금 꺼리낌이 있는지, 고정관념이 있는지, 그러면 이제 3번에 대해서 피라미드와 다단계 애터미에 대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다른지, 그리고 애터미 회사가 얼마만큼 신뢰성 있는 회사인지 또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분이 뭔가에 뭐 때문에 뭔가 좀 다가오지를 못하는지, 사업으로 못 보는지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그 니즈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 설명을, 1대1 사업 설명을 꼭 하시기 바라고요. 계속 해가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지렛대 법칙을 말씀드리면, 하버드 대학의 이제 호일러라는 분이, 호일러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 돌 하나예요. 근데 돌 5개를 들어야 돼요. 힘이 붙이죠? 그냥 내가 혼자 가서 5개를 들려고 하면은 안 돼요. 힘이 붙여요. 한 개도 겨우 들까 말까요. 그런데 여기서 스폰서라는 요 지렛대와 지렛대 돌이 있잖아요. 스폰서가 지렛대 돌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레버리지 역할을 하는 거죠. 요것만 있으면은 5개 아니라 10개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힘을 빌린다? 스폰서의 힘을 빌린다. 이게 이 원리가 뭐냐면 나하고 아는 지인은요. 나를 어떤 전문가로 안 봐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박한길 회장님이 본인 친구분들 있잖아요. 친구분들한테 가서 야, 내가 애터미 회장이고 동창 모임에 이렇게 가셔서 막 이렇게 동창회 회장님이시고 막 이래가지고 막 밥도 사고 이러신대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그 친구분들은 다 애터미 사업자가 다 돼야 되지 않나요? 이 정도 자기 친구가 애터미 회장님이시고 정말 뭐 돈 버는 것도 증명이 됐잖아요. 그럼 해야 되는데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냥 친구인 거예요, 그냥. 야, 네가 뭐 회장이냐? 뭐 한기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달려드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애터미에 대해서 열정도 있고 그러시지만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지인들은 그냥 내 아들, 내 친구, 그냥 내 동생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스폰서님의 힘을 빌리면 이분은 전문가거든요. 내가 얼마나 해놨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호일러 법칙을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 애터미 비즈니스 모든 것이 호일러 법칙에서 시작해서 호일러 법칙에서 끝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시면 정말 애터미 사업이 잘 돼요. 네? 자, 호일러 법칙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게 좀 알아보면 이건 이제 ABC 법칙이라고도 하거든요. A가 어드바이저 스폰서님이에요. B가 브릿지 나예요. 내가 이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C가 커스터머 이제 고객분이시죠. 그랬을 때 이제 1번 나의 역할이 뭐냐? 자, 내가 이 고객분한테 스폰서 자랑을 많이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스폰서님이 어떤 분이시고 스폰서에 대한 어떤 에디파이 이걸 이제 스폰서님을 조금 올려주는 거죠. 많이 이렇게 그렇다고 뭐 신격화시키고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전문성을 올려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뭐 과거에는 뭐 벤처기업을 하셨는데 애터미 사업을 거절하시다가 애터미 사업 하셔가지고 지금 연봉 2억 이상 되는 그 로얄 클럽에 가 계시는데 굉장히 애터미 사업에 대한 자료도 많고 설명도 잘 하시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죠?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이분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 스폰서 도대체 누구야? 한번 보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셔야 될 역할이 뭐냐면 두 번째, C에 대해서, 이 커스터머에 대해서 스폰서님한테 자랑을 해놓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스폰서님한테 누구 이렇게 이렇게 오늘 이제 누구누구가 옵니다 하는데 그분요? 그분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뭐 의아해하고 있잖아요. 그분 나 모르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말이죠. 평상시에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자랑을 많이 해놓으세요. 그리고 가시게 되면은 만약에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러면 카톡이나 이런 걸로 간략한 프로필 있잖아요. 이분은요 미용실을 운영하시고 지금 제품은 폼크렌즈부터 해서 화장품 쪽을 좀 좋아하세요. 건강기능식품보다는. 그리고 화장품 중에서 앰플 너무 좋아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본인이 지금 눈도 좀
침침해지고 막 이래가지고 미용실 언제 하냐, 언제까지 하냐 이러면서 조금 미래에 대해서 대안을 좀 이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팁을 주시면 스폰서님이 그에 맞게끔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제 스폰서님은 열정적으로 요분한테 맞는 사업 설명을 하겠죠. 그죠?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요때 이제 이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 이제 혹시라도 이제 센터 같은 데서 하면은 뭐 분위기가 다 잡혀 있죠. 근데 혹시 집에서 한다든지 뭔가 어떤 사무실 같은 데서 이렇게 한다든지 할 때 제가 이제 좀 겪어봤던 거는 한참 이렇게 제가 사업 설명하는데 이 커스터머 분이 전화 왔는데 하면서 갑자기 나와가지고 전화를 받으면 한 10분, 15분 뭐 중요한 전화했겠죠. 10분, 15분 정도 전화하고 들어오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 바쁜 전화라 가지고 저기 죄송한데요. 제가 좀 나가봐야 되겠거든요 하면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강아지 집에서 혹시 이렇게 할 때는 강아지가 막 불쩍불쩍 뛴다든지 그러면 한참 사업 설명을 듣고 있는데 아이고 강아지 이쁘네 하면서 강아지 막 쓰다듬고 있잖아요. 강아지 한번 보자 이러면서 또 강아지 이야기로 돌아서 버려요.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초대하신 분이 이 고객분이 와주고 하니까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댁에서 하실 때 이제 막 밥도 하고 막 한상을 차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 설명할 때 한상 차리고 있더라고. 저기 부엌에서. 그래 하고 있는데 뚝딱뚝딱뚝딱 뭐 이렇게 뭐 무슨 준비한다고 냉장고 문 열고 뭐 열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하다가 그렇게 하면서 어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막 밥통에서 이제 막 밥도 일어나고 막 이런 식으로 그 김도 일어나고 막 이래가지고 분위기가 이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런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브릿지 되시는 우리 사장님들께서 굉장히 좀 조심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분위기 집중을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셔야 열정적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저희 스폰서님 중에서 한 분은 어, 굉장히 1년 동안 공들였던 분한테 사업 설명을 하는 날이었대요. 그 날이었는데 본인이 이렇게 사업 설명하고 있는데 본인 핸드폰으로 이렇게 전화가 계속 오는데 무음인데 계속 이렇게 누군가가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오길래 이제 끝나고 전화를 했대요.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저기 제가 사장님 주차해 놓은 차를 끌고 가지고 제가 지금 이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장님 너무 전화 안 받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땠냐면요. 그냥 놔두고 가시라고. 그냥 내가 고칠 테니까 가시라고. 왜냐하면 이분 있죠. 내가 사업 설명해서 지금 후원 열심히 해야 되는 이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스폰서님이 합니다. 근데 그 후원 받으신 분 있잖아요. 그분 어떻게 된지 아세요, 지금? 지금, 리더스 클럽이고요. 좀 있으면 로얄 클럽 가세요. 자,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강아지한테 방해받고, 뭐, 스마트폰에 방해받고, 음식에 막, 치중하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이 STP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센터 같은 데서 이제 끝났어요. 센터 같은 데서 뭐 끝나고 하면은, 이제 사업 설명 끝났으니까 가자 하면서 손 딱 잡고 그냥 휙 나가서 자기가 어떻게 좀 더 팔로우 해보려고 그냥 카페 가자 이러면서 자기가 손잡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정말 못 하시는 거예요. 호일러를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자, 끝나고 나면은 자기가 호일러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스폰서님이나, 그죠? 사업 설명한 스폰서님이나 아니면 내 스폰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스폰서님이 내가 자랑해 놓은 스폰서님이 옆에 계실 거 아닙니까? 그분한테 미리 이렇게 파트너 프로모션도 하고 다 했을 거잖아요. 테이블 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후속 미팅. 자, 이 후속 미팅의 목적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적은 뭐냐? 이분 사업 설명을 듣고 자, 여러분 사업 설명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업돼 있고요. 궁금증도 생기고 뭔가 애텀에 대해서 관심이 생길까 말까가 돼 있어요. 그렇지만 고정관념이 아직 있는 상황에서 이거 그래도 다단계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깨트릴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석세스 아카데미라든지 원데이 세미나라든지 이런 큰 미팅에 초대를 하는 거라고요. 후속 초대. 이게 중요한데 거기서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고 그냥 내가 손잡고 나가버리면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스폰서님하고 요렇게 후속 미팅을 하는 게 제일 마지막 마무리다. 예.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예배드리고 나서 가장 불행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정말 열심히 옷도 차려입고 헌금도 내고 이러면서 정말 설교도 듣고 이렇게 다 했는데 마지막 축도 안 듣고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축도 왜 안 듣고 가요? 차 빠지는데 오래 걸린다고. 야, 빨리 나가. 빨리 나가서 차 빨리 빼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작은 생각 때문에 그 마무리를 해야 이게 은혜가 덮이는 거거든요. 이거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5번 이게 제일 중요한, 이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거 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후속 초대가 목적입니다. 자, 이렇게 호일러를 잘 쓰시면, 호일러 법칙을 잘 쓰시면 정말 사업이 잘 돼요, 여러분들. 자, 이걸 못 쓰시는 분은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참 뭔가 잘 안 돼. 뭔가. 예. 이게 참 이게 설명하기 힘들다는 거죠. 자, 이분은 이 기본적인 ABC 법칙을 모르거나 아는데도 무시하거나. 왜 무시해요? 스폰서에 대해서 신뢰가 없거나, 스폰서하고 관계가 안 좋거나, 스폰서, 아예 저 스폰서한테 맡겨봤자 뭐 안 되더라. 그러면 다른 스폰서한테 하든지 이 원리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이 원리를 끝까지 애터미 사업 성공하시고 난 이후에도 호일러 법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호일러 법칙을 역호일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자기가 소개시켜 줄 분이 막 로터리 클럽 회장님이시고 무슨 크게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시고, 그리고 이분이 뭔가 인맥도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예를 들어 저한테 이 사람 부자고 무슨 협회 회장님이라서 이분한테 뭐 막 애터미 사업 잘 전해 주셔야 됩니다. 그건 인정. 그런데 그럴 때요, 스폰서님, 이분은 다단계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니까 요 다단계 이야기는, 애터미가 다단계라는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또 뭐 여기 이분은 이분 그 초대를 할 때 이분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미나 초대는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본인 훈수로 놔두고, 그리고 이분 이게 누구 위주냐면 스폰서 위주로 이 미팅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파트너한테 다 맞춰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규 미팅장에 만나러 갈 때 스폰서님 보고 오래요. 스폰서님 와보세요. 막 이래요. 이거 뭔가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파트너분들 데리고 가야죠. 스폰서님한테. 스폰서님, 제가 이분 모시고 왔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스폰서님 보고 오래. 막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다른 기분이 나쁘다 아니다 이걸 떠나가지고 호일러 법칙을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오라고 한 사람은 밑에 사람 아니에요? 그죠?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이분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스폰서님 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역호일러가. 이러면 소개받으신 그 소비자분 있잖아요. 사업을 할까 말까 하는 분이요, 애터미를 아주 깔봅니다. 예. 어디서부터 깔보냐? 스폰서부터 깔보고요, 여러분부터 깔보고요, 애터미 회장도 깔보고요, 회사도 깔보고요, 다 깔봐요. 예. 뭔가 제대로 된 게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절대 이거는 여러분들 실수하시면 안 돼요. 자, 초기 사업 설명할 때는 초기 사업자가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소개시켜 주시면 돼요. Show the people. 사람을 많이 소개시켜 주면 됩니다. 여러분이 뭔가 거기서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이게 아니고 그건 초벌구이만 해놓으시라고. 스폰서님한테 빨리빨리 소개시켜 주는 사람이 빨리 성공해요. 그 다음에 스폰서님한테 카톡이나 이렇게 등으로 간략한 소개하시라 그랬죠. STP에 방해받지 않는 장소. 여러분들 초기 사업자분들이 제일 실수하는 데가 뭐냐면 처음에 좀 만나는 장소를 잘못 정해요. 어떻게 하냐면 커피숍이나 야 밥 먹자 하면서 뭐 레스토랑이나 식당 이런 데서 만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만나면 그분은 어떤 생각으로 올까요? 커피 한 잔 마시러 와요. 그리고 친구하고 오랜만에 뭐 이렇게 식사하러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 기대 심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갔는데 애터미 사업 설명할 수 있어요? 또 그 장소에서 뭔가 팩 체험 제품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도 못 보여줘. 그리고 시끄러워가지고 뭐 음악 소리 사람 소리 이래가지고 시끄러워가지고 뭐라고? 애터미 아유 그거 다단계잖아. 그 장소 설정 잘못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커피숍에서 만나시면요, 커피 마시고 니즈 파악만 하세요. 식당에서 만나면
그분 그냥 하고 즐겁게 그냥 식사하시고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죠? FRM 하시면서 자 다음에 내가 제대로 된 장소에서 만날 때 이분한테 어떤 걸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그 니즈부터 파악을 하시고 어떤 제품이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만 하시라고요. 그 자리에서 애터미 섣불리 이야기하지 마시라. 설명도 안 되는 장소에서. 여러분 이게 처음에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많은 분들을 놓쳐요. 예. 대충 만나가지고 술집에서 만나서 술 마시면서 애터미 이야기를 해요. 아,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인생을 바꿀 만한 귀중한 정보를 술 마시면서 식당에서 음악 소리 들어가면서 시끄러운 그 장소에서 어떻게 전합니까?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장소에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고객한테 이제 스폰서 프로모션이 이렇게 좀 이렇게 충분하지 못하면 어떻다 그랬어요? 덜 익은 밥을 대접한다. 이게 신뢰라고요. 신뢰. 스폰서한테도 신뢰고 고객한테도 신뢰예요. 충분히 스폰서 프로모션을 하고 파트너 프로모션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사업 설명을 듣는 장소에 예를 들어서 정말 자리가 너무 없어. 그러면 내가 너는 앞자리에 앉아. 나는 여기 자리가 없으니까 내가 뒷자리에 앉을게 하면서 같이 들어주셔야 되는데 야, 나는 이거 많이 들은 거거든. 나 외워. 그러니까 너는 앉아 있어.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그냥 듣고 끝나고 보자 하면서 자기 휙 나가버려요. 그리고 뭐 전화하고 뭐 땀 볼일 봐버려. 너는 들어라. 나는 다 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이분이 계속 이 생각을 해요. 애터미는 좋은 것 같은데 얘하고는 하면 안 되겠다. 왜? 뭔가 있잖아요. 신뢰성이 없어요. 자, 가장 집중하기 좋은 좌석 앞자리에서 강사님의 침을 많이 받아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 그렇게 그거는 이제 과장된 이야기지만 여러분 앞자리에 듣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앞자리에 들으면 집중도 잘 돼요. 네. 여러분 이거 정말 앞자리를 사수하십시오. 그리고 전화나 카톡이나 이런 부분들 무음으로 설정 좀 해. 이야기 미리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분도 잘 모르고 있다가 전화가 온다는 카톡 이러면요. 그냥 강의 듣다가 카톡 오면 카톡 하면 카톡 왔네? 뭔가 중요한가 하면은 별 것도 아닌 건데 거기에 답장하고 뭐 하다 보면요. 강의 내용이 그냥 10분, 20분 그냥 흘러가 버려요. 그러다가 뭐예요? 카톡 끝났는데 네이버 또 검색, 뭐 무슨 뉴스 났나 하면서 네이버 보고 있어요, 또. 그렇게 되시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화나 카톡이나 이런 무음을 우리 초대하신 분이 이렇게 설정을 좀 무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미리 카탈로그나 자료나 이런 제품 등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자 먼저 드릴 수도 있어요. 드리면 자 사업 설명할 때는 조금 이렇게 자 내가 좀 가지고 있을 테니까 요 끝나고 줄게 하면서 싹 뺏어 와서 그 오셔야 돼. 왜냐하면 이 카탈로그를 주잖아요. 그럼 저분이 예를 들어서 강사분이 제가 우리 애터미에서 어, 주요 제품이 해모임입니다. 뭐 이러면 해모임 어디 있지 하면서 카탈로그 막 펼치고 있어요. 펼치면서 해모임이 이런 거구나. 뭐 그건 좋죠. 근데 설명을 안 듣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해모임 다 보고 난 다음에 또 뒤적뒤적 하고 있는 거예요. 강사의 강의를 들어야 되는 시간에 뒤적뒤적거리면서 또 제품 가지고 이게 성분이 뭔가 계속 그 제품 보고 있는 분들 이게 뭔가 주면 자료를 주면 미리 주셨더라도 그 집중력 방해되게 되면 그거는 좀 수고했다가 내가 끝나고 줄게 이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후속 미팅 할 때 있죠? 이때 절대 스폰서님이 이렇게 주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게 요 위에 말하고 또 이렇게 연관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스폰서님이 주도를 해서 이렇게 쭉 해야 되는데 스폰서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사장님 오늘 그 사업 설명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러면은 뭐 좋기는 좋은데 좀 다단계 같기도 하고 뭐 좀 그래서 조금 그렇기는 해요. 이러면요. 그걸 이제 스폰서님이 조금 풀어주면서 이야기를 하려 그러는데 초대한 내가 답답하니까 야 이거 말이야 너 이렇게 1시간 듣고도 이거 또 다단계로 알고 있냐? 뭐 이러면서 끼어들어가지고 또 다단계가 아닌 이야기를 또 한 10분, 20분은 막 스폰서 있는 데서 본인이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거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리고 스폰서님하고 이렇게 자리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는 자리를 떠가지고 스폰서님 이제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또 중간에 애터미 외적인 대화 있잖아요. 이거는 막 이렇게 이야기해서 뭐
저기 와이프 좀 어때? 뭐 이러면서 뭐 와이프부터 해서 가족 이야기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자기 옛날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때 우리 좋았지 이러면서 애터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막 본인하고 자기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 그 사적인 대화를 이 테이블 대화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참 중간에 끊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스폰서는 참 속이 타는 거죠. 예. 그리고 특히 초대를 했어요. 이제 아우 우리 사장님 그래도 미래도 불안하시고 하니까 스폰서님이 이제 이번에 여기 석세스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아니면 원데이 세미나가 있으면 정말 좋은 기회인데 꼭 한 번만 여기 한번 가보시죠. 하면은 제가 가게를 하고 있어가지고 뭐 미용실을 하고 있어서 그날 참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데 이러면요 옆에서 추임새를 넣어주면서 땡겨야 되는 사람이 그렇지 바쁘지 힘들지 아이고 가게 문 닫으면 안 되지 휴가 다 썼지 그래 다음에 와 다음에 아이고 스폰서님 얘 정말 바쁜 애예요 이런 식으로 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진짜 그런 상황에서 진짜 그분 내보내고 싶더라고요. 사장님 좀 나가 계세요 이런 이야기 할 정도로 옆에서 진짜 방해 아닌 방해 이 모르니까 이런 그 우리 호일러 법칙이나 이런 걸 아무리 설명해도 이 감이 좀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정말 다 된 밥에 진짜 콧 빠뜨리고요.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분들이 이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교육으로서 이 부분들을 입 딱 다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하고 나는 스폰서님한테 맡겼어. 입만 딱 다물고 있다가 언제요? 이때 그죠? 적극적으로 스폰서님이 초대를 할 때 적극적으로 거들어줘가지고 그래 너 그날 좀 가게도 하지만 그래도 일생에 정말 대단한 어떤 날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나도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한 번만 딱 닦고 와봐라. 내가 너 데리러 갈게. 어? 이런 식으로 확 땡겨야죠. 그때부터 내 몫이에요. 여러분. 요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초대가 안 된다 할지라도 이번 달 안 되면 다음 달입니다. 그때부터 전쟁이라고요. 초대 전쟁. 예, 그걸 하시고요. 그리고 두 날을 정하십시오. 두 날짜를 정해서 만나는 날을 꼭 정하시고 이렇게 또 헤어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업 설명을 하시고 난 분들한테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후원이 필요해요. 이때부터 진짜예요, 여러분. 자, 이게 다 연결되는 거죠. 그냥 사업 설명하고 나서 끝 이게 아니고 사업 설명하고 나서 팔로우 스루로 하는 거죠. 만남과 초대가 애터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고요. 사업 설명이 25%예요. 나머지는 뭐다? 후원이 50%의 비중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팔로우업은 뭐냐면 이분을 어떤 분을 만나서 사업 비전을 계속 업 시켜주는 걸 팔로우업이라고 그래요. 근데 팔로우업을 시켜줘야 되는데 내가 만나면 팔로우 다운이 되는 분이나 뭔가 계속 다운 시켜준다거나 스폰서님을 모시고 갔는데 그분이 막 의문점을 가진다 막 이렇게 다운이 되는 그런 스폰서님하고 가면 안 돼요. 이것도 정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어떤 분하고 가야 되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자, 첫 미팅 후에는 48시간 내에 꼭 만나십시오. 그러니까 사업 설명을 좀 들었어요. 세미나를 봤어요. 그러면 이틀 전에는 무조건 만나 주셔야 돼요. 전화가 아니고 만나 주셔야 됩니다. 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고 주변에 섣불리 막 이렇게 쑤시고 다니면 너 애터미 하냐 하면서 거절받기 전에 여러분 네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전화로 사업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말 안 됩니다. 전화는 그냥 목소리 하나의 어떤 기능밖에 안 돼요. 우리는 오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감을 가지고 있어요. 얼굴을 보고요. 표정도 보고 말소리, 그죠? 손짓 이런 걸 다 보면서 설명과 대화가 돼야 된다. 전화로 1시간, 2시간씩 애터미가 또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그 사람은 전화기 놔두고 자기 딴짓하고 끝났냐? 이런 이야기예요. 전달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후원은 뭡니까?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게 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업일 수도 있어요. 오만이. 예? 가만히 오만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미팅할 때는 공감하고 경청하는 자죠. 내가 입삼기질, 입을 30%만 이야기하고 귀는 70%로 공감을 해주시는 게 후원의 이 원칙입니다. 내가 막 어떤 열정이 넘쳐가지고 정말 애터미 이야기를 처음 알려주고 싶은 것까지는 내가 이해는 하지만 막 한 사람을 놔두고 1시간씩
30분, 1시간씩 내 이야기만 애터미가 어떻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요. 그 친구는 야, 다음부터 오지 마라 그래요. 예. 그렇게 독백할 거면 벽 보고 너 이야기해라. 왜? 사람과는 대화는 서로 간에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내가 만약에 그분의 입을 원천 봉쇄시켜버리면 그분은 재미가 없거든요. 다시 안 만나고 싶죠. 그럼 후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오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실수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업 설명도 보여주시고 제품도 이렇게 쓰시게 하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미션은 뭐냐면 그분을 석세스 아카데미는 꼭 초대한다. 이게 여러분들의 의무예요. 자, 여러분들 의무를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분을 사업시키게 할 수는 없어요. 사업을 한다 안 한다는 그분이 선택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의무는 뭐냐면 그분이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곳까지는 일단 모시고 가야 된다. 이게 의무예요. 그러니까 석세스 아카데미까지는 초대를 하시라고요. 석세스 아카데미 간다고 다 애터미 사업 합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큰 소비자는 돼요. 어쨌든 한다 안 한다는 그분이 때가 되고 시가 되면 하실 거고요. 지나친 배려는 하지 마시라 그랬죠? 지나친 배려 막 좀 이렇게 뭔가 자기 시간을 내는 거는요. 여러분 뭔가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세스 아카데미까지 올라 그러면 반나절 아니 하루 정도는 시간을 쏟아야 되고 왔다 갔다 시간도 써야 되고요. 그리고 돈도 써야 돼요. 왔다 갔다 차비도 있어야 되고 밥도 한 끼 먹어야 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죠. 왜 그래요? 그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이 하찮게 느껴지고 아이고 내가 뭐 한 100, 200 정도 버는데 이 친구는 지금 월 500 벌고 있어요. 나는 지금 100, 200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요. 월 500 버는 사람의 시간을 못 뺐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연봉 8억, 10억을 벌 생각을 하고 3대까지 이렇게 갔을 때 가이드북에 있죠. 얼마까지? 1000억까지 벌 수가 있는 빅 비즈니스로 생각하셔야 야 가게문 한번 닫고 와라. 그리고 휴가 한번 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휴가요. 본인 여행 가거나 할 때는 다 냅니다. 예. 그거보다 못해요, 애터미가? 여러분, 애터미 사업을 빅 비즈니스로 생각하시면은 석세스 아카데미 초대가 잘 돼요. 예.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초대가 되냐, 안 되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요. 자, 팔로우 스루는 뭐냐면, 자, 석세스 아카데미까지 갔다 와서 정말, 야, 이런 사업이 있었냐? 진작에 나한테 세미나 초대하지? 이러면서 이제 한번 해보려는 분들한테 이분을 끝까지 석세스 할 수 있도록 이분이 성공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후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팔로우 스루예요. 이걸 하셔야 돼요. 이렇게 돼야 이분이 쭉 이렇게 안착을 해서 애터미 사업자로서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이 필요한 거죠. 팔로우 스루. 자, 후원의 종류는 물질적인 후원이 있고 인적인 후원이 있고 정신적인 후원이 있어요. 시간과 거리, 횟수, 비용 이 계산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투자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투자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이런 시간과 거리나 횟수나 비용이 투자가 덜 되는 거죠. 우리 캐나다나 미국이나 또 하와이 계시는 우리 사장님들은요. 또 다른 다른 나라에 계시는 분들 비행기 타고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한번 가면요. 3시간, 4시간은 기본이에요. 우리는 3시간, 4시간이면 아예 갈 생각을 안 하죠. 예. 제가 대구 내려가니까요. 대구 시내하고 그 북구에 있는 칠곡이 있거든요. 그렇게 있는데 이제 칠곡에 계시는 분한테 대구 시내에 있는 센터로 오시라 그러니까 아우 멀어서 안 간대. 30분. 왜냐면 중간에 뭐 금호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강을 건너야 된대요. 그래서 멀대요. 30분. 아, 그러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시간과 거리, 횟수, 비용은요. 여러분들 애터미 사업 하시는 분은 글로벌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드라이빙 뎁스와 PV, 시간적 지원은 여러분들께서 생장점 위주로 요 부분도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생장점 파트너의 파트너. 나는 생장점이 나왔어. 그러면요. 그 생장점의 파트너를 찾아주는. 이게 후원의 주요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후원하실 때는 지역별로 꼭
작더라도 거점을 마련해야 돼요.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집이라든지 이런 거점이 있어야 거기를 지속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무슨 커피숍으로 오세요? 다음에는 무슨 식당으로 오세요? 이렇게 되면요. 정기적 지속적으로 끝까지 후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지역별 거점 이게 좀 중요하고요. 석 달을 기준으로 해서 세미나 참석자 수, 라인 미팅 참석자 수가 쭉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이 후원 지역이 이렇게 좀 튀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 서울 같으면 서울에서 이렇게 후원했어요. 그러면 저 대전에 누군가 관심 사업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수원 쪽에 뭐 수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경주에 뭐 이렇게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다고요. 캐나다에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나온다든지 이렇게 후원 지역이 확장이 된다고요. 확장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아유, 거기까지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예 그냥 1,000억대는 물 건너갔어요. 나 그냥 월 2, 300만 벌라 그랬는데 차비로 200 쓰겠네? 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빅 비즈니스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후원 지역 확장이 되시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생장점 파트너의 코드와 직급이 내 코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생장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생장점의 코드부터 먼저 들어가서 좌우를 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좌가 얼마 정도가 모자라는구나. 우가 또 어떻구나. 이걸 먼저 보고 사장님 걸 보시라고. 내 걸 보시라고. 이게 생장점 파트너를 잡고 가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생장점은 뭐예요? 식물은 생장점이 있어서 계속 커요. 예,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건 이제 초기의 생장점은 애터미에서 초기의 생장점은 제품 좋아하시는 분 있죠? 그리고 제품을 이렇게 사람을 소개시켜줘요. 그러니까 뭐 애터미는 잘 몰라. 근데 제품 너무 좋고 사람을 막 소개시켜줘. 이분이 생장점이에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그러다 보면 그러다 사업에 관심 있는 분이 딱 나와요. 그분은 시스템의 몸을 움직여요. 이게 세미나 가는 걸 두려워하지가 않아요.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세미나해요? 그럼 캐나다에서 비행기 타고 가. 얼마 들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왜? 투자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계산해 보십시오. 저는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수지타산이 맞아야 돼. BEP가 맞아야 돼. 그리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돈 있잖아요. 차비, 또 뭐 어떤 뭐 파트너분들 뭐 밥 사주고 또 뭐 이렇게 내가 몸 움직이면서 뭐 이렇게 쓰는 돈 이런 거 다 계산해 보세요. 세미나 비용 뭐 이런 거 다 계산해 보시고요.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연봉 2억 이상 되면요. 한 달 수입으로 다 끝나버려요. 여러분 그 정도까지 안 쓰실걸요? 여러분들 성공하실 때까지. 여러분 다 투자 대비 어마어마한 아웃풋이 나오는 게 애텀입니다. 이걸 알고 하면요. 그 비행기값 그거 쓰고 그죠? 차량 유지비 쓰고 그냥 파트너분들 밥 사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 쓰겠습니까? 간판값도 안 쓴다니까요. 시스템에 몸을 움직이셔야 팀워크를 맞출 줄 아는 그런 재심합력의 어떤 리더가 되는 겁니다. 자, 생장점을 잡고 간다는 거는 내가 B라는 분을 열심히 후원했더니 C라는 분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을 때 그러면 이제 B님 이제 C분 나왔으니까 열심히 후원하세요. 저는 다른 분들 이렇게 후원할 거예요. 이게 아니고 여러분 B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C라는 분이 나왔는데 보니까 괜찮아. 예? 그리고 거리도 좀 멀고 하지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요. B한테 맡기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내 사업이잖아요. 여러분 소실적 쪽에 예를 들어서 이쪽 소실적이나 대실적 쪽에 이쪽에 한쪽 라인에서 이분이 커져도 상관없지 않아요? A가 커져도 상관없지 않아요? 여기에 뭐 D가 커져도 상관없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장점 위주로 여러분 B가 해야 되는 후원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B한테 맡기게 돼 있어요. 거기는 B님이 하셔야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S가 여러분 본인이 이분을 잡고 내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업이 커져요. 요 원리를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시면 애터미 사업에서 사람이 없어요. 뭐 후원할 데가 없어요. 천만에요. 네. 너무 많아서 탈이죠. 자, 그랬을 때 133 하루에 3건 이상의 미팅을 석 달 정도 지속하시면요. 최소한 어떤 직급자가 되어 있습니다. 초기에 하시면요. 여러분은 세미 판매사에서 판매사까지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주일에 예를 들어 30병 정도 제가 아까 목표로 뒀잖아요. 주 1회 만나는 분이 10분 정도 되시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2주에 한 번 만나시는 분이 10분 정도 되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관계가 10분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분들을 한 달 동안에
세 번씩 이렇게 만나보려고 하는, 세 번씩 못 만나는 분도 있죠. 근데 어쨌든 하루에 3건 이상씩 만나보려고 스케줄을 짜다 보면요. 월 70회 정도의 미팅을 하게 돼 있어요. 미팅이지 제품 팔라는 게 아니죠. 70번의 제품을 파는 행위를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제품이 들어가야 된다고 착각하시는 순간부터 나도 부담되고. 왜? 물건 오늘 팔아야 물건이 뭐라도 들어가야 오늘 뭔가 일을 한 건데 뭔가 이야기만 대화만 했어요. 가서 만나서 그냥 이야기만 했어. 그런데 그거는 헛수고네. 아이고 오늘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 뭐 별 반응이 없네. 지난번에 하던 것을 또 하네. 이런 생각으로 생각하시면요. 70번을 못 해요. 왜? 한 번 가고 말아버리고요. 그리고 아이고 저기는 제품도 안 쓰는데 하면서 안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방문 판매 방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애터미 네트워크 비즈니스는요. 인간 관계 비즈니스예요. 여러분들 관계 맺으러 가는 거고요. 관계 맺을 때 여러분들 조그만 선물도 여러분들이 먼저 쓰셔야 된다. 관계를 사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133을 이해를 하신단 말이죠. 이렇게 미팅 스케줄이 있죠. 여러분들 저는 이제 네이버 캘린더 가지고 합니다. 제가 초창기부터 8년 동안 계속 이 캘린더를 가지고 시간 관리를 해요. 그때 초창기 때는 열심히 제품도 전달하고 팩 체험도 해주고 그런 활동들을 했죠. 지금은요. 일의 성격이 다른 거죠. 관리를 하는 거죠. 상담해주고 우리 라인 경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바뀌게 돼 있다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133 활동 일정표 제가 또 영어로 이렇게 조금 더 바꿔보겠습니다. 해서 또 올려드릴 테니까 요렇게도 적으셔도 돼요. 해서 어쨌든 일정표를 적어가면서 하세요. 숙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누구 스폰서님한테 숙제 검사 받는다? 그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터미 사업 하시다가 돈이 돼요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제가 133 활동 일정표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요. 못 보여줘요. 왜? 안 적었어. 예. 안 적었거든요. 일정표 적어가면서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자기 반성을 하게 돼 있어요. 아, 왜 이렇게 빈칸이 많지? 그거는요. 누가 지적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채우려는 노력은.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본인의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본인의 Y가 있으시면 적게 돼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적을 사람이 없었어요. 안 만나려고 그러니까. 근데 점점점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채우는 과정이 저희 성장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 보시라는 거죠. 자, 애터미 초기 사업자 후원 10개명은 이제 김영준 본부장님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입니다. 이거 잘 읽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양자택일이 아니고 양자택인데 뭐냐면 처음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 특히 막 사업이 너무 좋아요. 뭐 월 1,000만 원 벌 수 있고 막 1,000억도 벌 수 있고 하니까 야, 이거 돈 되는 사업이야. 사업자만 막 쫓아다니면서요. 자기 어떤 애터미 사업에서 세븐코어에서 제품 애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 안 해요. 미팅 참석은 정말 잘해. 근데 제품 애용은 그냥 폰크렌즈 하나 써보고 그냥 끝. 나머지 좋던데요. 말아버려. 전부 다 이렇게 내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희한해요. 처음 다요. 남자분들만 나오고 호라비 그룹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그룹을. 뭐냐면은 제품을 안 쓰고 계속 비전에 월 1,000만 원 이런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또 대비되는 게 뭐냐면 또 제품만 계속 팔는 거예요. 어쨌든 매출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포인트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팅 참석도 왔다리 갔다리 라인 미팅도 그날 왜 라인 미팅 줌 미팅 안 나오셔서 그러면 소비자 만나고 있어가지고 제품 전달하고 있어가지고 이래요. 어떤 분들은 석세스 아카데미 기간 동안에도 석세스 아카데미 잠깐 참석해서 스폰서분한테 얼굴 딱 보여주고 그리고 조금 한두 시간 있다가 쉬는 시간에 획 가버리려고 그래. 왜 사장님 어디 가세요? 제가 제품 오늘 소비자한테 제품 전달해 주기로 해가지고요. 획 가버려요. 미칩니다. 여러분 애터미 네트워크 비즈니스예요. 네트워크 그물을 짜는 일이지 제품 파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품을 전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요. 중점이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조화시켜야 됩니다. 이 시소를 수평으로 맞추셔야 된다고. 그래서 성공적인 후원 법칙은 파트너의 인심을 사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푸짐하게 베푸시는 거죠. 물질도 베푸고
마음도 베풀어 가지고 여러분이 좋아야 돼요. 그분이. 예. 여러분이 인심을 얻으셔야 되고요. 자, 133 미팅 할 때는 어떻게 작은 선물이나 체험형 선물을 계속 줘보세요. 그러면요, 그게 어디 블랙홀에 빠지는 게 아니고요. 아, 그거 좋더라. 물티슈 하나. 지난번에 줬던 거 참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나 다른 거 비교해보니까 정말 좋던데 그거 하나 좀 갖다 주세요. 요번에 커피 지난번에 갖다 줬던 커피 애터미 거하고 기존에 먹던 거 비교해보니까 너무 텁텁하지도 않고 너무 좋던데 커피 좀 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체험 선물을 내가 주는 건데 그걸 뭐 내가 줬으니까 재주문 들어오겠지 이렇게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줘보세요. 그러면 제 주문이 들어옵니다. 빈손 방문은 하지 마세요. 퇴출입니다. 그렇게는. 자, 계단식으로 가서 너무 또 애터미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한 번은 애터미 이야기 좀 하시고 한 번은 FRM, Family, Occupation, Recreation, Money 이야기 그분에 대해서 쭉 입삼기칠 해보세요. 쭉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애터미 이야기도 하고 꼭 뭐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밀고 땡기고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제가 계속 하나, 우리는 주제가 하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만나는 분들은 주제가 여러 주제잖아요. 그 여러 주제 중에서 애터미 제품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 여러 주제를 들으면서 그분의 사업의 니즈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래야 장기적으로 만나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분을 만날 때 그분이 나에 대해서 계속 호감을 가지게 돼 있어요. 임계 질량의 법칙에 쭉 133 후원하다 보면 스폰서님 이분요 진전이 안 돼. 진전이 안 돼가지고 뭐 맨날 뭐 관심 없다 그러고 그런데 제품은 쓰고요. 근데 뭐 제품도 뭐 크게 뭐 좋다고 그래도 하고 아예 그냥 뭐 다음에 세미나 오라 그래가지고 오면 가고 아니면 자 다음부터 안 갈래 하면서 이렇게 포기하는 분이에요. 요분처럼 포기해. 시간 낭비인 것 같대. 그 사람 만나봤자 제품 주문도 뜸하고 그리고 뭐 제품 한두 개밖에 안 쓰고 뭐 이러니까 파다가 가버려요. 그래서 누가 파요?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요. 제품도 많이 쓰고 하셨네? 제가 관리해드릴게요 하면서 싹 파가지고 노다지가 되는 분이에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본인을 포기했는데 어디서 세미나장에서 만났대요. 만났는데 팀장돼 있고요. 국장돼 있더래요. 억울해가지고 내가 했으면은 어? 내가 했으면은 팀장이고 국장인데 내가 이렇게 다 파놓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줬거나 1m 안 파서서 그런 거예요. 1m 여러분 1m까지 꼭 파십시오. 끝까지 모소대나무의 이제 원리를 잘 보십시오. 모소대나무가 처음에는 3cm 정도밖에 안 자란대요. 4년 동안 그러면 이거 안 자란다고 보시는 거죠. 야 이거 뭐야 이런 대나무가 있냐? 이거는 끝났어. 뭐 자라겠냐 하는데 어디로 자라냐? 뿌리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이렇게 자라면서 어느 순간에 딱 됐는데 4년 이후부터는요. 5년 차가 되면은 매일 30cm씩 자라가지고 25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이걸 퀀텀 점프라 그러는 퀀텀 리프라 그러는데 이거 되시는 분들 대기만성형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저도 5년 걸렸거든요. 5년 동안 30cm였어요. 그리고 5년 이후에 시작해서 지금 로얄 마스터까지 됐잖아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이렇게 모소대나무처럼 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히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끝까지 후원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소비자도 생기고요.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부업자도 생기고요. 사업자도 생겨요. 사업자는 수가 적지만 꼭 있습니다. 생기게 돼 있어요. 소비자가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부업자가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요. 사업자가 바로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오토로 가시려 그러면은 나를 포함해서 세븐코어를 이루셔야 돼. 이 관심 사업자들을 좌에 3명, 우에 3명, 직급자 이제 직급을 가실 분으로 해가지고 세 팀을 마련해 놓으셔야 여러분들은 오토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팀장이에요. 그러면 판매사 3분, 판매사 3분. 여러분들 국장이에요. 그러면 팀장 3분, 팀장 3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 밑직급. 그분 중에 뭐 이렇게 나하고 같은 직급이 있을 수도 있죠. 내가 팀장인데 또 팀장일 수도 있죠. 하여튼 밑직급, 바로 판매사 윗직급들이 3팀 정도는 있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래야 여러분들 오토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비즈니스 성장 체크, 요 좌우에 제품 한 개 이상 쓰는 소비자분이 몇 명이냐, 라인 미팅에 참석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원데이 세미나나
석세스 아카데미 참석자 수가 몇 명이냐. 이게 바로 메타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성적표예요. 요거를 항상 적어 보십시오. 자, 오늘도 제가 이제 사업 설명과 그리고 후원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비즈니스예요. 여러분들의 애터미 사업을 바라보실 때 이 사업 설명을 하냐는 사업 설명의 STP, Show the Product, Show the Plan, Show the People이라고 그랬죠.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것도 STP입니다. 이걸 이 세 가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후원할 사람이 있냐 없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후원할 사람이 없으면요. 여러분들이 133 일정에 적을 게 없어요. 네. 맨날 집에서 공상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할까 뭐 이 생각밖에 안 하는 게 1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간에 STP를 하셔야 됩니다. STP를 할 결단을 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인생 시나리오, 꿈 리스트 이걸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애터미 사업을 내가 왜 하지? 왜 해야 되지? 남편 돈 잘 벌어주고 있고 나도 그냥 이렇게 있으면 그냥 사는데 왜 내가 애터미 하려고 그러지? 그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애터미 사업에 대한 Why를 여러분들께서 STP를 하기 전에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서 한 3분 정도 요약을 해가지고 3분 스피치를 우리가 연습도 하잖아요. 그거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애터미 사업 하냐면요. 이게 사업 설명의 처음이에요. 여러분. 첫 서두에 이야기부터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애터미가 어떻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제가 왜 애터미를 하냐면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STP를 하십시오. 그러면요. 그분도 공감을 할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나도 그런데 이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 Y를 가지고 애터미 이 성공 습관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